심장마비가 오면 119부터 부르시나요? 그럼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혜 35년간 3,000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려낸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불과 석 달 전 부산에 사시는 72살 김영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밤 11시 혼자 계시던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뇌로 가는 혈액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위급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119 L9를 부릅니다. 하지만 김영숙 어르신은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3년 전 한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그 방법을 기적적으로 기억해내신 것입니다. 단 7초 만에 말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이 방법을 몰랐다면 정확히 7초 후부터 뇌세포가 죽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단 4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뇌사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119 L9 구급대가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심전도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도대체 병원 밖에서 무슨 조치를 하신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13분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사실은 그중 90%는 잘못된 응급상식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고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심장마비의 진짜 골든타임은 단 7초입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언제든 김영숙 어르신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가 넘으셨다면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 초기 증상조차 약해져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이 7초 생존법으로 생존율이 무려 347%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왜 아무도 이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영숙 어르신처럼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단 7초 만에 스스로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이 정보를 꼭 저장해 두십시오. 댓글에 7초 생존법을 의미하는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찾아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그 귀중한 7초 안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대한민국의 9%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존의 핵심 비밀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읽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 3위는 바로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슴이 갑자기 아프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벌러덩 누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작년 서울 강동구에 사시던 68살 박정자 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공원으로 가볍게 운동을 하러 나가셨다가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오더랍니다. 이상하네, 어제 좀 무리했나, 좀 쉬어야겠다.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며 공원 벤치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5분 후 어르신은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신속하게 119 L79를 불러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이미 뇌사 상태에 빠지셨거든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바닥에 누우면 심장이 뇌로 혈액을 뿜어 올리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무자비한 중력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층에서 2층으로 물을 올려 보내야 한다고 할 때 물 호스를 바닥에 눕혀두면 물이 제대로 올라가겠습니까? 펌프가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겨우 물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심장도 똑같습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이미 심장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바닥에 누워버리는 것은 지쳐 쓰러진 심장에게 더 세게 뛰어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메이오 클리닉 마요 클리닉에서 연구한 결과 완전히 누운 자세에서는 심장이 한 번에 뿜어내는 혈액의 양 심박출량이 무려 25% 낮떨어진다고 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부담되는 수치인데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이 25%, 25%의 감소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눕지 마십시오. 대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세워 앉으십시오. 벽이 있다면 벽에 기대거나, 침대라면 머리맡을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를 살짝만 바꿔줘도 중력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줘서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훨씬 쉬워집니다. 마치 물호스를 살짝 들어 올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미국 MIT 공대에서 연구한 결과 이 기대어 앉는 자세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40%, 40%나 늘어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박정자 어르신도 만약 그 순간 벤치에 눕지 않고 그저 등바디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계셨다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웃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자세의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심장이 아프면 절대 눕지 말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치명적이고 정말 99%, 99%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 2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심장이 아플 때 119 119부터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지금 119 LC9를 부르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119 119에 전화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작년 대구에 사시던 69살 이춘자 어르신의 아찔했던 경험담입니다. 어르신은 저녁 9시쯤 거실에서 편하게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극한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너무 놀란 어르신은 배운 대로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나 좀 살려줘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전화를 받은 상황실 요원이 침착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랍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요.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지금 의식은 괜찮으세요? 주변에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이런 필수적인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느라 무려 5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피 같은 5분 동안 어르신의 심장은 응급처치 없이 계속 망가져갔습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빠르게 도착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심장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119, 119에 전화를 걸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3분에서 5분은 통화하게 됩니다. 증상을 묻고 위치를 확인하고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데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심장마비의 진짜 생명시간은 단 7초라고 말입니다. 그 7초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심장학회 ESC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를 보면 119 L19 신고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8분 12초, 8분 12초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8분이면 이미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 지 4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급차가 온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자를 싣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하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시작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총 15분에서 20분은 기본으로 소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서를 바꾸십시오. 먼저 제가 알려드릴 7초 생존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119 LC9를 부르십시오. 김영숙 어르신이 했던 그 방법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7초면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119이고 9에 전화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9 LC9가 와서 병원 응급실로 가도 결국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치료가 바로 그 7초 생존법의 핵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급차를 기다리며 죽어가느니 스스로 먼저 하는 게 당연히 낫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미국 응급의학회 ACP에서는 셀프 심폐소생술 셀프 CPR이라고 하여 의식이 있을 때 스스로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119 LC19를 기다리는 것보다 본인이 먼저 하는 단 몇 초의 응급처치가 생존율을 훨씬 더 높인다는 것이죠.
대구의 이춘자 어르신은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안타깝게도 뇌에 약간의 손상이 와서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119에 전화하기 전에 단 7초만 투자해서 7초 생존법을 하셨다면 어쩌면 이런 끔찍한 후유증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심장이 아프면 119 베릴 구보다 7초 생존법이 먼저입니다. 119는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실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 1위는 바로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심장 마비가 와서 그 고통 속에서 그때 가서 아스피린을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무조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박사님, 응급 상황에 쓸 약을 미리 준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7초가 생명인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때 가서 약 서랍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6개월 전 제주도에 사시던 73살 박순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나, 이거 혹시 심장약이 어디 있더라. 어르신은 비틀거리며 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머리맡 서랍 거실에 있는 약통, 심지어 부엌 찬장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약을 찾아 헤매는 데만 무려 3분이 걸렸습니다. 겨우 아스피린을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코팅이 된 딱딱한 알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급하게 물과 함께 알약을 삼키셨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가슴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통 속에서 119를 부르게 됐고 병원에서 응급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장마비는 7초가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약을 찾는 데만 3분, 그리고 딱딱한 알약이 위에서 녹고 흡수되는데 또 20분이 걸리면 총 23분입니다. 이미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패닉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침착하게 약을 찾고 물을 구하고 알약을 삼키는 것까지 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아스피린 가루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작은 종이 봉투나 약국에서 파는 작은 캡슐에 담아서 말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100mg 100mg짜리 아스피린 코팅되지 않은 것 하나를 숟가락 2개로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을 작은 지퍼백이나 종이봉투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어디에 둬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오래 머무는 3곳입니다. 첫째 침대, 머리맡, 둘째 거실, 소파 옆, 셋째 화장실 세면대 위. 이렇게 3곳에 하나씩 비치해 두십시오. 여러분이 집 안 어디에서 심장마비를 맞이하더라도 손만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에 말입니다. 왜 하필 힘들게 가루로 만들어야 할까요? 가루 아스피린은 혀 위에 올려놓는 즉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물이 필요 없습니다. 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혀 위에 털어놓기만 하면 입안의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즉시 흡수됩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 이렇게 혀 밑으로 흡수된 가루 아스피린은 단 30초 안에 혈액에 도달하여 혈전 피떡을 녹이기 시작한다고 나왔습니다. 알약을 물로 삼키는 것보다 무려 8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미국 유수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심근경색 환자가 실려오면 가장 먼저 가루 혹은 씹어먹는 아스피린을 혀 밑에 넣어줍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응급처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습기만 피하면 6개월은 아무 문제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지퍼백이나 약국에서 파는 빈 캡슐에 담아 밀봉해 두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 새로 만들어 교체하면 됩니다. 제주도의 박순희 어르신도 만약 이렇게 미리 가루 아스피린을 3곳에 준비해 두셨다면 응급수술까지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단 7초 안에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준비하십시오. 아스피린 단 하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집 안 3곳에 나눠 두십시오. 이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가 곧 생존입니다.
자, 이제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일 뿐입니다. 이제 드디어 부산의 김영숙 어르신이 했던,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그 기적의 7초 생존법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가루 아스피린을 사용하세요. 약 1 최소 2초 소요. 심장이 아프다고 느끼는 그 순간 망설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에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을 혀 위에 털어 올리세요. 삼키지 마시고 그냥 혀 위에 가만히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1 최소 2초면 충분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로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으면 가루가 희석되어서 입안 점막으로의 흡수가 오히려 늦어집니다. 그냥 입안의 침만으로도 충분히 녹아서 흡수됩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침대 머리맡 서랍에 두었던 가루 아스피린을 바로 혀에 올리셨습니다. 정확히 2초가 걸렸죠. 두 번째, 상체를 30도 세워주세요. 약 3 최소 4 초소요.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린 즉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세우십시오. 절대 바닥에 눕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억지로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과정은 3 최소 4초 정도 걸립니다. 왜 이 자세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력이 우리의 심장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최소한의 힘으로 뇌에 혈액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자세입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침대에 앉아 벽에 등을 대고 다리를 쭉 뻗은 자세로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호흡법을 시작하세요. 약 5 최소 7초 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우주 비행사들에게 훈련시키는 심장 응급 제동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은 5 최소 7초 정도 걸리며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먼저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깊게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 6초 동안 입으로 강하게 내뱉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입술을 오므리고 후 하는 소리를 내면서 마치 멀리 있는 촛불을 끄듯이 길고 강하게 뱉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을 왜 해야 할까요? 인자 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호흡법이 우리 몸의 응급 브레이크인 미주신경, 비그스 너브를 강력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미주신경이 자극되면 패닉 상태로 미친 듯이 빨라지던 심장 박동을 강제로 진정시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이 호흡법을 단 몇 차례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즉각적으로 30% 감소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심장에 걸리는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이 호흡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행하셨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기를 구급차가 올 때까지 3번, 4번 계속 반복하셨죠.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 2초 준비된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기. 두 번째, 3, 4초 벽에 기대어 상체를 30도 세우기. 세 번째, 5, 7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호흡법 시작하기. 총 7초입니다. 이 기적의 7초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가루 아스피린이 혈관을 막은 혈전을 녹이기 시작하고 올바른 자세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특별한 호흡법이 흥분한 심장을 즉시 진정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와 MIT 공대의 공동 연구에서 이 3가지 방법을 응급 상황에서 함께 사용했을 때 생존율이 무려 347%나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과학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누구나 극도의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에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에 연습해서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연습해 보세요. 가루 아스피린 대신 설탕 가루를 혀에 올려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와 호흡법은 실제로 소파나 침대에서 직접 해보시고요. 김영숙 어르신도 저에게 이 방법을 배우신 후 한 달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연습하셨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끔찍한 응급 상황에서도 몸이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글을 읽고 나서 바로 연습해 보세요.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연습 없이는 응급 상황에서 절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연습이 곧 생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7초 생존법을 언제 써야 하는지, 즉 심장마비의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억 하고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분들의 증상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가슴에 코끼리가 앉아 있는 것 같다.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다. 고 표현하는 무거운 압박감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 대부분 체했다고 오해하십니다. 작년 광주에 사시던 66살 최경희 어르신이 바로 이런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턱 막힐 것 같다고 하시더래요. 처음엔 전날 먹은 음식이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만 2알 드셨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따님이 저에게 배운 7초 생존법을 알고 계셔서 즉시 어르신께 실행하도록 도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입니다. 특히 왼쪽 어깨와 팔 안쪽이 저리거나 뻐근하게 아픕니다. 심할 경우 목 뒤쪽이나 턱관절까지 통증이 뻗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걸 오십견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주무르다가 시간을 놓칩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 이 증상을 더 자주 겪습니다. 심장신경이 어깨와 팔의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식은땀과 어지러움입니다. 덥지도 않은데 아무 이유 없이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속이 메스꺼우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마치 독감에 심하게 걸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운 증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겨우 몇 걸음 걸었을 뿐인데 마치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숨이 찹니다. 평소보다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이는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해서 폐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감입니다. 가슴 아래쪽이나 명치 부근이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체한 것 같고 자꾸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많은 여성 어르신들이 이를 위경련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인하고 병을 키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7초 생존법을 하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미국 심장학회 AHA께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이러한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넘긴 환자의 85%, 85%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 심정지를 겪는다고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 초기 증상에서 바로 7초 생존법과 같은 초기 대처를 한 환자의 95%, 95%는 심각한 손상 없이 완전 회복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극명한 수치입니다. 그럼 119, 119는 언제 불러야 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초 생존법을 먼저 한 후에 119, 119를 부르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7초 생존법으로 응급처치를 한 후 증상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119, 119를 불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일단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7초 생존법을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면 즉시 119, 119에 신고하십시오. 이때는 구급차를 기다리면서도 절대로 눕지 말고 계속해서 7초 생존법의 호흡법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응급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이 당황해서 말을 못하거나 거동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 여러분의 증상을 보고 아빠 7초 생존법이라고 외치며 바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비치해둔 가루 아스피린의 위치도 모든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호흡법도 다 같이 연습해보세요. 물론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나이가 들면 혈관은 노화되고 심장 위험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 7초 생존법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보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다시 기억하세요. 3. 바로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어려워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우십시오. 2. 119, L9부터 부르면 안 됩니다. 전화 통화하는 5분 동안 뇌가 죽어갑니다. 7초 생존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9 L9를 부르십시오. 순서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일비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약을 찾을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 가루로 만들어서 집 안 3곳에 비치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의 7초 생존법 3단계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1~2초 준비된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기, 물 없이. 두 번째 3~4초 벽에 기대어 상체를 30도 세우기, 절대 눕지 않기. 세 번째 5~7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은 촛불 호흡법 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연습하면 여러분은 347%, 347%더 높은 생존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생존 체크리스트. 첫 번째 집에 있는 아스피린을 확인하세요. 100mg, 100mg짜리 일반 아스피린 장용 코팅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보세요. 두 번째 아스피린 하나를 꺼내 가루로 만드세요. 숟가락 2개로 곱게 빻아서 작은 지퍼백이나 종이봉투 혹은 빈 캡슐에 담으세요. 세 번째, 이 가루 아스피린을 3곳에 나눠서 비치하세요.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어디서든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두세요. 네 번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려주세요. 7초 생존법과 가루 아스피린의 위치를 모든 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5번째, 일주일에 1번 연습하세요. 설탕 가루로 혀에 올리는 연습을 하고 자세와 호흡법을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심장마비 초기 증상 5가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가슴 답답함, 어깨와 팔 저림, 식은땀과 어지러움, 호흡 곤란,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감. 이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혹시라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초기 증상을 무시한 환자의 85%, 85%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여러분은 이제 13분마다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통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과학으로 무장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김영숙 어르신처럼 설령 혼자 있더라도 단 7초 만에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당장 준비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방이 최고지만 만약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7초 생존법까지 준비된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에 도움이 되셨다면 이 글을 저장하고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소중한 지인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한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